네,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여름 특집 모카레 발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반응 진짜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포항 MBC 아나운서 김정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카레 발견 두 번째 시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이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이시죠. 정말 우리 동네 발견의 큰 기둥이자 또 안방 많이 하여튼 박동주 씨 함께 왕언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 2대1을 진행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마하성 씨도 함께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동주입니다. 이게 사실 그 지난번 우리 이제 강연 때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바람나게 녹화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까요? 토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너무나 저는 감동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듣고 질문하고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한몫하려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박동주 씨가 워낙 또 이 열정 있으신 분이시니까 한 말씀. 저 개인적으로 로컬의 발견,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연이랑 저랑 맞지 않아요. 저는 예능이나 리포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 강연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런 자리도 처음이에요. 손 보이시죠? 바다바 떨고 있는 거.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온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를? 그냥 부른 건 아니고 정말 오늘 그 주제 강연하고 잘 또 맞기 때문에. 저랑요? 예, 맞습니다. 예. 저런 거 맞다고? 네. 뭐지? 오늘 주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좀 빨리 우리 주제 강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예.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로컬의 발견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요, 지역 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발굴, 상상하라 창조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전 경북 문화 콘텐츠 진흥 원장이자 현재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환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멋지시네요. 네, 정말 너무 예. 뵙고 싶었어요. 먼저 우리 동네 발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정말 창구 역할을 하는 포항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 경상북도를, 우리나라를 만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뿡뿡이를 만들어내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저는 막 뿡뿡하게 이렇게 막 그러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시니까 옆에서 제가 조곤조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캐릭터가 주제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 맞네. 저 진짜 캐릭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별명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떤 별명이? 뭐 눈만 보면 아이유, 크루즈 잡아주세요. 눈만 보면 아이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트로트계 이다나, 네, 털보 가수. 제일 맞다, 네, 털보 가수 제일 저 맞다. 개인적으로 털보가. 털보 가수 어울리나요? 어울리는 개인적으로 것 선생님도 약간 털이 좀 있으신데 별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던 콘텐츠 진흥원 4층에 가면 어린이들의 상상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까투리 할배라 그럽니다. 까투리 할배. 네. 까투리 할배 저는 아주 영광스러운 닉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털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우리 아이들 눈에는 털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냥 까투리만 생각나요. 아, 네네네. 사실은 그 유명한 방귀대장 뿡뿡이를 탄생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또 이 방귀대장 뿡뿡이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또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좀 뿡뿡이의 탄생 비화가 궁금해요. 방귀대장 뿡뿡이가 처음에 뜨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때 텔레토비가 와 있었습니다. 텔레토비가. 텔레토비가 1년에 600억 정도를 갖다 털도 벗기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들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엄마들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애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말하자면 손가락 부대들이 나타나서 시작을 했던 것이 방귀대장 뿡뿡이가 대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던 그런
비사가 있습니다. 이야. 예, 그 시청자들의 또 어떤 그런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함께했던 그 가능했던 그런 거고요. 예. 방귀 선생 꽁꽁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끼시다가 생각을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맞아요. 아 진짜요? 제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내가 귀여우면은 궁뎅이를 내려가지고 뿡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자지라지게 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힌 그런 것이고 단순히 그런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캐릭터는 위대한 어머님들이 만든다는 것.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찾아서 텔레비전 앞에 앉히는 거죠. 그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이제 방귀대장 뽕뽕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그 캐릭터가 있다면은 지역 경제 발전에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빨리 좀 강의를 듣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상상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환태평양 시대 준비를 포항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시대의 비전을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직에서 떠났어요. 47년간 현직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했던 경험을 오늘 여기서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의 발견 시즌 2 김준환 씨의 강연을 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40년 이상 콘텐츠 현장에서 나라의 한 구석을 쓸어왔습니다. 상상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이 이야기는 제 평생의 화두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에서 말하자면 3자 회동을 해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환태평양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스터가 어디입니까? 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시대가 도적처럼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포항이 철강의 도시가 아니고 철강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즐기시고 미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와 콘텐츠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상북도가 나온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이분입니다. 만화가 이현세 씨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울릉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경주에 가서 꽃을 피웠던 이분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최고의 크리에이티브를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제 방에 와서 한마디를 남기고 왔습니다. 파괴하라. 그리고 세상은 늘 새로운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은 다 나와 있다.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새로운 걸 하더라도 이미 세상에는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창업을 할 때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자기 혼자는 확신을 가지고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고 돈도 몇 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실패를 해요.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파괴하라. 늘 새로운 것으로, 세상은 늘 새로운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딜리트하는 것,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를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새로 지워버려요. 딜리트를 눌리면 다 지워집니다. 딜리트를 하고 나면은 창조적 크리에이티브가 나옵니다. 다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는 것. 오늘 또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문화자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적어도 25% 이상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정부가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생산하는 돈이 100조 가까이 됩니다. 100조. 100조면은 우리가 적어도 25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얼마냐면은 0.9에서 1%가 넘을까 말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천에 문화자원을 두고 즐기는 것은 잘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만드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우리 도민들은 어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은 좋아해요. 그런데 돈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요.
즐기기는 잘하는데 문화 산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다.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전국에 17개가, 지금은 18개입니다. 17개가 있을 때 몇 번째로 만들어졌을까요? 18번째가 경상북도예요. 콘텐츠, 신라 천년, 가야 천년, 유교, 이 문화를 상그리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경상북도는 문화 콘텐츠를 문화로만 하고 콘텐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12년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한 30년, 그 다음에 콘텐츠 진흥원에 들어가서 전략본부장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내려와서 평생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가 10년 동안 여기 와서 느낀 것 하나 있습니다. 정말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산, 학, 관, 은, 연 마찬가지 뭐냐면은 경북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뭘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지빛깔이래요. 천지빛깔이. 근데 이 천지빛깔이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술들이 관청이나 학계나 그다음에 산업계나 아주 송두리째 없었고,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문화 콘텐츠 시대가 되니까 가자 어디로, 전부 서울로만 다 올라가 버리고 인구는 없고 자원은 송두리째 남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뭐냐면은 아마도 경상북도 시대가 온다. 환태평양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항이 아픕니다.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입법화돼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구마모도. 구마모도가 앞에 구마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구마 뭐죠? 곰입니다. 곰. 그런데 구마모도에는 곰이 사느냐? 안 살아요. 곰이 없습니다. 이름이 구마모도. 옛날에는 있었겠죠. 그 구마를 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구마몽입니다. 세계적인 구마몽이 얼마나 위력을 떨쳤는가.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부분, 농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 수산물까지도 전부들 다 구마몽으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도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서 전체 1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과감하게도 이게 구마모도 현에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도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 돈을 구마모도 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86%가 농민들한테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카운터를 해서 이 브랜드를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신고한 돈이 1조입니다. 이것을 공직자 한 사람, 디자이너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7.6이면은 제가 7.6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갔었는데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 우리를 한 마음으로 잡아줬던 캐릭터가 구마몽이었다. 지진이 났던 다음 날 복구하기 막 야단이고 피해가 나는데 여기서 뭐냐면 구마몽 관리하는 데 곳에서 캐릭터가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일본말로 간바떼 힘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했던 시민들이 이 구마몽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마몽 오겐키 너는 괜찮냐? 건강하냐? 하는 이런 쪽이에요. 시민들이 전부들 다 이 캐릭터에 미쳐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구마몽, 시민 정신을 만드는, 시민 정신을 규합시키는 이런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캐릭터가 바로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뭘 만들까요?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껏 상상하고 창조해서 포항을 위해서 세계에서 통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이 실화일까요? 아니죠. 심청전 실화예요? 아니에요. 이야기입니다. 장화홍연전 전부들 다 허상이에요. 이야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든 세상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모든 것들 보는 데서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상상력을. 그런데 뭐냐면 우리 교육이 어떻습니까? OX예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를 뿐이죠. 생각이 다를 뿐이죠. 이렇다 보니까 거의 다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가 신라 천년, 동해안에 이런 콘텐츠 수없이 많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붙이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디든지 이야기가 붙어야 돼요. 이야기가. 문화자원은 천지빛깔입니다. 다만 문화산업은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꼴찌라고 보면 돼요. 포항은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포항은요? 포항은 세계 최강의 철강도시입니다. 세계 유수한 철강 회사들이 처음부터 철판만 만드는 공장으로 갔던 데는 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문화를 결합을 시켜서 대학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티스트와 스토리텔러와 패션까지 전부 연결을 시키는 이런 복합적인 문화도시를 만들 때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뉴욕의 첼시를 보십시오. 마찬가지거든요. 셰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항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바른 소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동에서 태어난 콘텐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으로 나왔던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상 방탄소년하고 엄마 까투리는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 무엇일까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뛰어볼까 엄마 까투리 우리 놀이터 숲속은 늘 새롭고 신기해요. 엄마 까투리가 경상북도에서 태어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모한 시군에다가 이것과 관계되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갔습니다. 가는데 공무원들이 노 땡큐 검토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어 그래요.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 영덕에 갔습니다. 영덕에 가는데 영덕에서 오케이 5천만 원 자부담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파리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캐릭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찬가지. 이거는 뭐냐면은 강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해안을 끼고 있습니다만 동해안이 지금 현재 일본하고 여러 가지 현란한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가죠. 시네마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 각 방송국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우리의 10배 이상입니다.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말하는 그 일본해라고 붙이는 그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전부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녹여놨어요. 녹여놨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독도 수비대 강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것을 만들면서 좀 도와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워딩을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메일링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유튜브에서 많이 홍보를 해줘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강치.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콘텐츠 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 엄마 까투리만한 것들이 포항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동해안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동해안을 그냥 단순하게 바다에 물 찾는 정도로 동해안으로 보면은 그거는 누구든지 말씀 상식이에요. 그게 아니죠. 동해안은 해구릉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쉼터가 있고 고기들의 천국들이 있고 쉼터가 있을 거라고 거기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그리는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마 까투리 이야기 할게요. 이거는 우리 엄의 얘기입니다. 권정생 선생이라는 동화 작가가 120편의 동화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봄에 불이 났습니다. 산에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니까 9마리 까투리, 그러니까 병아리를 데리고 있던 엄마가 날개가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올라갔잖아요. 산 위로.
하늘로 날았잖아요. 날았는데 새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어머니들의 희생정신이에요. 3일 뒤에, 사흘 뒤에 일하는 박서방이 강아지 뺑덕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타버리는데 모락모락하는데 뺑덕이가 멍멍 그래요. 그런데 멍멍 그런데 보니까 요만한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털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9마리 새끼가 털도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9마리 새끼가. 엄마는 다 죽고 모성애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9마리가 형제가 죽은 것도 몰라, 엄마가 죽은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외롭게 1년 동안 털이 날 때까지, 하늘을 달 때까지 살다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쌓이죠. 장기와 까투리들이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날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 일찍 교회 40년 동안 맨손으로 종을 친 종직이 바로 작가입니다. 작가의 손이 나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는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게 시리즈 1, 2, 3 앞으로 8까지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동남아 중국에서 랭킹 1위. 하루에 먼저 한 달에 얼마를 보냐? 40억 명이 봅니다. 이게 콘텐츠의 위력이에요.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전국에서 판을 친 뮤지컬 중에서 최고가 엄마 까투리입니다. 왜일까요? 엄마들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들이 모성애, 자기는 효도를 안 하는 게 미안하니까 효도하라고 아이들한테 갖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력이에요. 교육적인 효과는 말할 거고, 이것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른 눈에 물 떼고, 이게 뭐냐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우리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갓쓰고 도포 쓰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이런 전통적인 도시에서 뭐냐면 탈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엄마 까투리. 제 생각에 이러한 콘텐츠가 연호랑 세운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킬러 콘텐츠가 포항에서 만약에 탄생했다라면은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하나의 힘은 가공할 만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공장 10개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이야기 하나. 인어공주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어 130cm 밖에 되지 않는 그 인어상 보러 사람들이 전부들 찾아가잖아요. 포항에도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콘텐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문화 콘텐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역발상이 뭘까요? 저는 늘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콘텐츠가 책 사보면은 2페이지에 내용 보면은 콘텐츠 돼 있잖아요. 거기 콘텐츠. 내용은 뭐냐면 이 책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 뭘까요? 무엇을 빨리 해보세요. 무엇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콘텐츠. 여기다가 ICT의 기술,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입혀가지고 돈이 만들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매출이 인격입니다. 돈이 얼마나 벌리느냐 문제지. 그거 재밌으면 뭐래요? 돈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콘텐츠. 문화 콘텐츠는 바로 문화적인 그런 소양,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업이 될 수 있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른 눈에 물 떼고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출연을 하면서 사실은요, 모시적삼, 그 다음에 모시두루미기를 내가 가져왔어요. 담당 PD한테 얘기를 하니까 PD 선생님이 그냥 이게 오히려 비주얼하게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식이라면은 콘텐츠 하는 사람이 좀 튀게 이렇게 입고 보호타이 매는 것을 상식이라고 한다면은 조선 옷 한복을 입고 이 여름에 8월 달에 한복 입고 모시를 가지고 우리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역발상이잖아요. 그 자체가 역발상이에요. 새로운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은 밋밋해서 누구든지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인간들이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다 두부 모타리처럼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튀어야 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 동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 있어요. 소설가 이문열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영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불세칠의 소설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저 같은 사람은 엉뚱하게 만화 보다가 맨날 외상만 지고 이런 사람은 앉아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교육방송 들어가서도 일하고,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 70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세상을 휘저으면서 마음대로 도랑치고 과제 잡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발상 자체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두드려 패잖아요. 매질하죠. 엉뚱한 생각하면 매질하잖아요. 그거 안 되죠. 너 참 탁월한 생각을 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걔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걸음을 주고 칭찬해주면은 걔는 인류가 될 수 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시키니까 수능만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인생 70을 살면서 가진 경험입니다. 수학은 전혀 못했어요. 수학은 25점밖에 안 돼요. 그냥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면 25점밖에 안 되는데, 수학하는 데 가면 제로예요. 나머지 인문학, 상상력과 창의력, 연출, 그림, 노래 이런 데서는 가면 단연 톱이죠. 근데 그 제도권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 인간은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다 만들어줬다. 예.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경상북도는 뭘까요? 농도입니다. 뭐니 해도 경상북도는 농도예요. 농업에다가 스토리와 디자인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은 농촌은 다 빕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콘텐츠 어워드 대상 받은 사람이 농사 짓는다면 비웃어요. 근데 잘 지었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에요. 농업에서 축산을, 낙농을 단순한 젖자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문화와 관광을 결부시켜서 성공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영주에 가면 호수 목장, 양백, 태백산하고 소백산이 겹쳐지는 곳이 천하 1승이 어디냐? 정도전에 얘기했잖아요. 천하 1승이 영주입니다. 영주예요. 그렇다 그러면 소백산하고 태백산 전기 그 이슬을 먹고 자라난 풀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낙농을 합니다. 거기서 낙농에다가 스토리의 옷을 입혀서 뭐냐면은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요르디. 요걸 만들고, 이게 뭐냐면 무인 판매됩니다. 무인 판매대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무인 판매대에 한 7만 원 정도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요? 참 그런 사람도 있을까 했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돈 다 갖다 놓고 갔어요. 근데 메모지까지, 미안합니다, 그때 바빠서 택시 기사가 남 부탁을 받았는데 가져가면서 제가 그냥 가져갔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좀 잔돈도 안 받아가고 넣고 갔대요. 그게 뭘까요? 이런 것이 뭐냐면 문화적인 생각들이거든요. 문화적인 생각들이야. 여기가 교육과 문화와 관광과 이런 것들을 다 겹쳐가지고 복합이면 관광 농업을 하는 겁니다. 자식도 여기서 농장 앞에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북부 지역에서 제일 큰 팜 카페를 만듭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 강의하는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가 공장이었습니다. 싱크대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멋지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싱크대 철판 깎는 기계입니다. 현재 있는 인프라에다가 역발상, 발상 자체를 달리해서 만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가서 놓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리얼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역발상이죠. 멋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호수목장 같은 데서는 새로운 역발상을 했다. 여러분들 발상 자체를 달리하십시오. 환태평양 시대의 기회는 도적처럼 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원산에서 이어가지고 여기 왔을 때 포항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2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릉도에 공항이 생겨요. 공항이 생겨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화나 문화 산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정의 우선순위로 문화, 철강도시 포항을 문화와 결부된 그런 도시로 만들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는 스토리의 시대입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토리의 디자인을 입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넉 달 동안 호주에 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하고 멜버른이잖아요. 멜버른에서 넉 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학교 현장 유치원의 교육이었어요. 하루 종일 학교는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유치원은 가면 이야기 듣는 것이에요. 이야기. 앉아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이, 교사 한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엉뚱한 막 재미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넋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거기서 또 토론을 해요. 다양한 게 나오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그분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스토리의 시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시대, 21세기의 중심은 디자인. 멜버른에서 봤던 단대농 그 산입니다. 산 안에, 산골 안에 요즘 같으면 농협 가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농협 가게. 여기에서 우리 전원주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영화에서 나오는 이분 하나, 미스 마플스라는 이분을 가지고 명소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곳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앉아서 어떤 것을 먹었다는 것, 가장 유명한 가령 명사가 앉아서 먹었다는 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갔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이 걸렸어요. 독도, 울릉도, 포항 여러분들 어떻게 역발상 하시겠습니까? 동해에 스토리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포항은 사실은 독도와 울릉도까지 관할하는 크리에이티브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전주일에 제가 울릉도를 가가지고 4일 동안 있었어요. 있으면서 일주도로로 봤는데 제주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기자기함은 말도 안 돼. 일주도로는요 정말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예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잘 호텔이 없어요. 호텔은요 저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현재 울릉도를 다시 파괴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크루즈 호텔 했으면 좋겠어요. 크루즈 호텔. 차라리 역발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상가는 어디에 산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산속으로. 지금 현재 거의 포화 상태. 그런 역발상을 해줘야 된다. 영덕, 경주, 울진 이쪽 지역에 있잖아요. 상간오지를 보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간오지는 오지대로 해서 뭘 파느냐, 정막을 파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애물단지 안동호입니다. 안동호인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물을 환경부로 전부 바꿔놔가지고 관할 단체가 바뀌어져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물을 채워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데 역발상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만드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것보다는 역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관농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관농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4차 산업을 옷을 입히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나온다. 역발상을 해야 된다. 제가 농사 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만 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했습니다. 배추 2만 포기를 여기다가 ICT의 옷을 나 평생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친구랑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드론을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냐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혼자 하면은 2사람이서 줄 넘겨주고 하려고 그러면 6시간 내지 8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드론 가지고 치니까 얼마나 15분 걸려요. 15분 걸려요. 이걸 만들어서 품종 제대로 가지고 적기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콘텐츠 진흥원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크리에이터 1번이 여기 가서 농사 짓는다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비웃어요. 천만에 그것도 역발상이죠. 지금은 화이트 칼라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서 그 꿈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4,000평 지금 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내년부터는 1헥타 할 겁니다. 1헥타예요. 여러분들보다 돈 더 잘 벌 수 있어요. 더 잘 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마무리로 이제 가겠습니다. 전통문화 고품격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문화에 희망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는요, 경상북도가 제일 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류로 만드는 고품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격이 달라져요. 나라의 격이 달라진다. 일본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세계 인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고품격화를 가져가는 것, 이게 제일 낫다.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나이 70이 되어서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후진들한테 주고 컨설팅을 하고 방송을 하고 이런 특강을 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의 도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요, 오른쪽은 접니다. 왼쪽은 헨리 마스케, 88 올림픽 때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마지막에 멋있게 한 게임 해가지고 은퇴 경기에서 깨져버렸어요. 졌어요. 깨지고 나서 뭘 했느냐. 사회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독일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10년 만에 버질이한테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서 완전히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겨서 판정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뭐냐면은 늦은 시작은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시작은 없다. 사라 브라이트만, 안드레아 보첼리, 그 유명한 그 가수가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축하 노래가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 멋있죠?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와야 된다. 우리 경상북도와 동해와 특히 포항에는 늦은 시작이 없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반듯하게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우리 지역의 이 캐릭터 발굴도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의 그 구마몬의 그 성공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 포항도 좀 이 캐릭터를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네. 포항은 뭐냐면은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그다음 문화적인 그런 수요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산업화의 논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스토리를 입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포항에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뉴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뉴욕까지 진출했어요. 포항 제철이 제 생각에는 역발상을 해서 단순히 철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디테일한 명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포항 제철에서 불빛 쇼도 포항 제철 안에서 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7년 전에 강의를 하고 나서 7년 전에 포항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것이 네온하고 LED 몇 개 줄 갖다 놔는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가령 상상력과 창의력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파크,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참으로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거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아승 씨는 또 궁금한 거 없나요? 네, 저는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의 성공 여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리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도 이게 지역 마스코트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스코트가 있는데 몰라. 네. 질문을 지금 이해 못하신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지역마다 마스코트들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짧죠. 그죠? 생명력이 짧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캐릭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홍보하고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뀌면 6개월 만에 바뀌고 1년 만에 바뀌면 계속해서 바뀌고 또 새로 나오고 군수시장이 바뀌면 전 시장 했던 것 전부들 다 버리고 하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보존을 하고 하면은 포항에 그동안의 캐릭터가 없었다고요? 나왔죠. 많이 나왔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사랑을 하면은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없애버리면 언제 되겠어요? 이제 떠나니까 그게 그렇죠. 떠나보냈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 중에도 보면은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 놓은 노래인데 그걸 그 가수가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부르다 보면 언젠가 보면은 탁 이렇게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떴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공무원이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들이 지켜야죠. 뭐.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네. 저 같은 문화적인 말하자면은 크리에이터, 창작자들 10사람보다도 지역에 있는 공무원, 6급 공무원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말하자면은 최선을 다해서 문화산업,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그게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 질문인데 제가 캐릭터가 트로트 가수인데 힙합 컨셉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거나 뭐지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또 반대로 또 오히려 더 안 불러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컨셉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런 것, 그런 것 좀. 보고 싶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저랑 제 친구랑 디자인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이 아직도 이제 포항 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 못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여기 지금 아직 공사하고 있는 공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지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늦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컨셉을 포기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오래 걸리니까. 콘텐츠의 생명력은 세 가지입니다. 희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도 차별화 튀어야 돼요. 저도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말끔하게 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튀어야 돼요. 70인데 좀 더 기를 겁니다. 그리고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시니어 모델입니다. 그럼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니어, 그건 당연하죠. 충분히 지금도 모델로서 그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글로벌화. 글로벌화, 희소화, 차별화, 글로벌화 이것을 가지고 하세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화. 용기를 가지고 가야겠어요. 용기가 생기네.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자, 근데 이렇게 지역의 콘텐츠나 이제 캐릭터가 사실은 좀 많이 발굴이 되고 발전이 돼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나 경주나 인근 있죠? 여기에 좀 빨리 좀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될 어떤 제도나 지역민들이 좀 실천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포항도 포항이지만은 사실은 문화적인 보물창고가 어디냐면은 경주잖아요. 경주가 지금 현재 포항보다도 더 아픕니다. 사람들 오질 않아요. 수학여행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문단지가 지금 현재 죽어 있지 않습니까? 보문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인 이런 말하자면 역발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투여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관광산업은 꿈도 꾸지를 말아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저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구마모보다도 능가하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포항 시민들이 50만입니다. 그럼 뭘 못 만들겠어요? 그 힘만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MBC잖아요. MBC는 문화방송입니다. 문화를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강박만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집 자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살림 특집. 약속 지켜야 돼요. 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와닿는 얘기였는데 흔히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포항은 이제 연호랑 새우녀가 있고 또 경주는 이 신라와 화랑 이야기가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식상한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야기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또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철강에 관한 것은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철강의 도시니까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포항 제철에서 집중적으로 역발상을 좀 해주는 그런 거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포항 제철이 사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산업으로 옷을 입는 데 대해서는 포항 시민들이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 그 많이 좀 여쭤봤으니까 또 방청객 여러분께 좀 기회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기 혹시 뭐 좀 우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 조금 전 저는 강의 내용 중에 그 배추 농사 지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시거든요. 특히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농사에 대한 생각이 뭐냐, 고정관념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과 함께 제 생각에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 것들을 뭐 다큐멘터리나 이걸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개해 보시면 청년들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수익도 어느 정도 나는지 청년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예를 들면 뭐 4,000평 짓는데 얼마 벌었는데 내년에 1헥타르 벌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청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의 문제는 제갈공명도 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입니다. 로봇, AI 모든 것들이 기계가 다 해버리고 컴퓨터가 사람의 100사람, 1000사람, 만인의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해버리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비 그린 콘텐츠 아마도 농촌을 두드려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콘텐츠 하는 사람들은 상식에 허를 찌르는 역발상을 많이 합니다. 꼴찌를 1등으로 만들면 최고잖아요. 호루라기를 확 불면 뒤로 돌아 되잖아요. 뒤로 돌아. 농촌이 꼴찌잖아요. 농촌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계화는 엄청나게 빨리 돼 있어요. ICT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이 가서 나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하는데 배추 2만 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말하자면 여기에서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브랜드에서 사갔어요. 왜? 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얼마씩 물으셨죠? 다른 데 배 받았습니다. 배 받았어요. 그럼요. 굉장히 너무 다른 데 배 받았어요. 신뢰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식탁에 내 배추가 2만 포기가 김장으로 해서 나가요. 그런데 그 품종 자체를 아주 과학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요, 맛이 좋으면 되는 거죠.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꿈은 지금 다른 데서 허당 짚지 말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청년 농부 CEO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뭐냐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지역 문화 콘텐츠와 캐릭터의 발굴, 또 상상하라 창조하라는 제목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준환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동네 발견에 함께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남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나더라도 인생을 터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고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보다도 더 분통 같은 사회, 포항에서 살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포항도 마찬가지 지금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뒤에서 폭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다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캐릭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구나. 굉장히 큰 칭찬이구나. 그리고 그런 거 느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개그맨이 꿈이었잖아요. 개그맨들이 캐릭터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캐릭터가 없었나 봐요. 저도 수염을 기를까요? 그럼 캐릭터가 생기려나? 어쨌거나 캐릭터라는 건 개성이고 차별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캐릭터가 충분히 있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런 캐릭터죠. 네. 고마워요. 사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이 토이스토리 4가 개봉을 했잖아요. 요즘 또 많이 흥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토이스토리 컨셉이 있는 카페를 가서 또 여행을 하거나 그 카페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여행도 다니고 또 토이스토리랑 관련된 이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이제 토이스토리가 꼭 지역에서 발굴되는 이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받는 캐릭터 하나가 주는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뭐 각자에서 많이 느끼는 그런 강의였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또 정말 자랑스러운 캐릭터 콘텐츠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갖게 됩니다. 자, 여름 특집 로컬의 발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도시에 미래의 기회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동대학교 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희 교수님과 함께 도시재생의 시대, 미래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